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시의 스토킹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참 오늘 시장 녹록지가 않네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시장을 압박받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요. 대다수의 종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도 얼어붙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종목 진단 오늘 꼭 받아보시고요. 주말은 편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열어놓을 거고요. 서울 전화 02786-1022, 1023번, 문자는 013-3366-8288번 열어놓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종목 상담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서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주식 트레이딩 전문가 자격증 시험에서 합격한 두 분을 모시고 투자의 노하우를 배워볼까 하는데요. 이번에 합격하신 정희준 씨 그리고 MTNW 최명성 전문가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최명성 소장님, 맨날 저희 방송 같이 하던 분인데 또 이번에 합격자 자격으로 모시게 돼서 느낌이 새로운데요. 이번 시험 어떻게 응시하시게 되셨어요? 이제 항상 시대가 변하니까 저도 이제 변화된 가운데서 저 자신을 좀 발전시키고 또 저 자신을 좀 테스트하고 싶어서 시험에 응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정희준 씨. 또 합격자 자격으로 오셨는데 지금 이번에 자격증 시험이 사실은 필기와 실기 두 개 다 봐야 되거든요. 보통 자격증 하면은 필기만 있는데 이번에 실기가 최초로 도입이 됐습니다. 쉽지 않고 또 6주 동안 실제 모의 투자가 진행이 됐다고. 예. 평소에도 트레이딩에 관심이 있으세요? 어떻게 응시하시게 되셨어요? 타 회사에서 이제 전문가로 활동을 하면서 주식 투자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한 해 100조 이상 정도가 외인이 수익을 내고 가져가는 한국 시장인지라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도 시장이 활성화되고 전문 인력이 양성화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면 아무리 또 상위 30%의 수익을 낸다고 하더라도 탈락이거든요. 근데 참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합격을 하게 되신 건데 또 엄정한 또 심사 기준 때문에 매매할 때 참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우셨어요? 일단 실전 매매와 동일하게 이제 그 매매 수수료가 1% 정도 작용을 했고요. 수수료도 다. 그다음에 이제 1월 달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이제 코스피라 대형 우량주보다는 소형 중소형 기술주가 많이 움직이는 편인데 종목 자체가 이제 KRX 300 종목이라고 해서 코스피 130 종목, 코스닥 70 종목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달에는 또 설날까지 껴있다 보니까 전 종목을 청산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그다음 매매 구간을 좀 짧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같이 주다 보니까 변동폭이 적기 때문에 수익이 크게 나지 않는 점이 좀 매매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소장님도 어려우셨죠. 수익 내기가 보통 어려운 솔직히, 기간도 기간이고요. 네, 또 이제 자금이 1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1, 2천만 원이 아니라 1억을 다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종목이 이렇게 코스피 130 종목, 코스닥 70 종목 안에서 해야 되는데 상당히 그 종목의 제약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000원, 5,000원, 만 원대 급등주를 좀 잘하는데 그런 종목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비싸고 좋고 잘 움직이지 않는 종목, 또 이제 기간도 짧았고 또 어떻게든 수익을 내야 되고 수익 못 내면 탈락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은 솔직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요. 그때도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을 했던 시기랑 맞물려서 변동성이 큰 장세였는데 그 이런 돌발 변수나 뭐 대내외 이벤트라고 해야 될까요? 악재 등등이 시장에 영향을 주기 마련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때 제가 한 3주 전인가 4주 전에 이 마지막 날인데 여기 와서 방송 이제 한 3시간 이제 방송 나왔는데 그날 폭락장이었어요. 수익이 좀 어느 정도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폭락하는데 손을 쓸 수가 없었는데 시장이 무너지면 웬만한 종목이 80, 90% 떨어지거든요. 그런 점이니까 마지막 주에 상당히 그 시장이 좀 안 좋았다. 그래서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시장이 많이 하락해서 그때 조금 힘이 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정말 한 치 앞도 알기 힘든 그런 장세에서도 두 분 당당히 합격하셨는데요. 그 어떤 종목으로 최고 수익을 냈고 또 정점을 찍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정희준님, 이 포트폴리오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KRX 300 종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조금 가치 투자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고요. 그다음에 투자에 앞서서 지수의 향 방향성을 좀 많이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 위주의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설 전에는 설 명절 떡값이라고 하죠. 그러한 떡값? 떡값들을 예. 마련하기 위해서 중소형 기술주가 많이 움직이는데 그날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던 신라젠이라는 종목을 짧게 들어가서 한 7% 정도 오. 먹고 나와서 예.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신라젠으로 또 수익을 단기간에도 챙기시고 그날 이제 순간적으로 급등할 때 타가지고 한 7% 정도. 포착을 잘하셨네요. 그 밖에 또 다른 종목 소개해 주시겠어요? 나머지는 사실 그 뭐랄까 이게 그 포트폴리오 자체가 예. 그 위메이드라는 종목들 그러니까 사실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그 한 해 그 가치 투자 펀드 매니저들이 투자하는 타이밍이 보통 3월 달 이후거든요. 왜냐하면 1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전년 대비 상승한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1월 달, 2월 달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눈치 보기 장세가 많이 형성이 됩니다. 수익 내기가 정말 어려운 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외인 자금 같은 경우에도 설이 끝나는 시점에서 추석이 끝나기 전에 이제 일반적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 거래량하고 좀 수급 위주로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가지고 종목에 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하지는 않아서 지금 이렇게 딱 떠오르는 종목은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가치 내재 가치보다는 일단 수익률을 네네네. 올려야 되기 때문에 수급에 포커스를 맞춰서 네네. 전략을 세웠다 말씀 주셨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구성하셨어요? 포트폴리오 소개해 주시냐면요. 아, 저는 이제 제일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종목만 했는데요. 예. 삼성바이오, 현대차,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이제 정면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제일 비싸고 또 회사 내용도 좋고 또 보니까 이렇게 좀 그 당시 좋은 종목, 세게 올라가는 종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삼성바이오에서 한 10% 이상 수익 냈고 현대차,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조금씩 수익을 냈고 그래서 그 세 종목에 올인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두 분 공통된 내용 중에서 하나가 이제 바이오 쪽에 주목을 하셨다는 신라젠이었고 네네.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네. 말씀 네. 주신 것처럼 바이오 앞으로도 괜찮다고 보세요. 네, 괜찮은데 시장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뭐 세계 동네 북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힘들면 또 우리나라 힘들고 뭐 중국이 힘들면 우리나라 힘들고 또 북한이 흔들면 힘들고 미국 기침하면 우리는 네, 인사를 또 안 한다는 그렇죠. 표현이 되잖아요. 유럽에서 또 힘들게 하면 힘들고 그래서 이게 참 아무리 뭐 IT가 좋고 바이오가 좋고 뭐 전기차가 좋아도 시장이 흔들어 버리니까 조금 그렇게 좀 지속성이 없다고 할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자체는 좋습니다. 나쁘지 예. 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부터 살펴봐야겠네요. 앞으로의 시장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지 먼저 정희준님 네. 의견 주시겠어요? 일단은 바이러스가 한 달 안에 끝나는 이슈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 뭐 1900년대 초반에 이제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죠. 그 부분 예. 이제 저희 회원님들한테는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류 독감이 인간에게 감염이 되지는 않고 반대로 그 인간이 걸리는 폐렴 관련주가 그 새들이 감염되지는 않는데 일반적으로 돼지 같은 경우는 이 두 개가 믹서가 되면서 신종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5% 정도가 사망한 되게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예. 근데 1, 2주 차에 이미 뭐 메르스라든지 신종플루라든지 사스라든지 기존의 어떠한 그 데이터를 현재 모두 다 초월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3월 달에서 4월 달 같은 경우는 활동량이 많아지고 또 실질적으로 환절기까지 예. 겹쳐서 당분간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숙주가 이제 중국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광범위하게 퍼질 것 같아서 네. 당분간 시장은 좀 더 코로나 관련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테마주 지금 분석이 있는 네네네. 거예요? 테마주 장세로 움직일 걸로 판단이 되고 예. 문제는 이제 어찌됐든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웰크론이라든지 오공이라든지 이제 기본 마스크라든지 손세정제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셨는데 이미 그것들은 상당치 뭐 100에서 150% 정도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 급등을 했죠. 네, 그거는 어느 정도 좀 조정 장세가 이어질 것 같고 예. 현재 이제 중국 그 유통하시는 분들 보면은 열화상 카메라하고 적외선 체온계 관련된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그 종목들은 현재 시장에서 아직은 빛을 보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세력이라고 하죠. 수급들이 많이 뭉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월 달 말에서 3월 달 초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다음 섹터로 해가지고 코로나 테마주가 또 다른 섹터로 해서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당분간은 더 지속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제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보셨는데 그에 따라서 테마주가 기승인 현재 장세는 이어질 것이다. 다만 이제 섹터가 그동안 선발로 올라갔던 거 말고 후발로 이제 다음 섹터가 네네네. 준비가 되고 있는 그런 장세다라고 진단을 해주셨는데 어떤 그러면 섹터를 주목해서 좀 그 중심으로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아까도 언급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스크하고 세정제 같은 게 1차원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현재 그 에어졸, 그러니까 공기로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현재 아직은 수급이 이제 이번 주부터 약간 일어나는 종목인데 HRS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HRS. 방독면 만드는 건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는 그거 수요도 급증하고 있어가지고 초도 물량이 뭐 다 판매가 됐다. 그리고 뭐 6월 달까지 생산할 분량이 이미 소진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 종목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적외선 카메라 i3 시스템이라는 종목 있는데 열화상 카메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 쏴가지고 체온을 잴 수 있는 거 그런 거 종목 섹터들이 좀 빛을 보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종목은 두 개 소개시켜 주셨네요. HRS 방독면 관련해서 네네. 또 적외선 카메라에서 i3 시스템.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놓고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요. 소장님께서는 시장 전망 어떻게 하고 계세요? 코로나19의 여파 어디까지 갈까요? 그래서 당분간 좀 갈 것 같은데요. 일단 마찬가지로. 네, 예. 저는 이제 당분간 우리나라 시장 좀 박스권을 한 이제 200포인트를 올렸다 내렸다면 박스권 형태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시장에 가려면 정부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가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좀 그게 좀 부족하고요. 또 우리나라는 보다시피 뭐 미국이라든가 중국, 일본, 또 북한, 또 유럽 쪽에서 조금 뭐 이렇게 재채기를 하면은 우리나라에 큰 태풍이 몰아치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박스권 종합 포인트 200에서 300포인트 올랐다 다시 내려왔다 그것을 계속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박스권 형태요. 그러면 네. 어떤 섹터를 좀 주목하고 계세요? 섹터는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가 이제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와 수소차는 거의 뭐 전 세계 뭐 중국, 일본, 미국, 유럽이 서로 자기들이 먼저 수소차를 시작하겠다. 또 수소차 뭐 경제를 만들겠다. 또 심지어 영국 같은 데서는 2035년부터는 아예 경유차라든가 휘발유차는 허가를 안 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기차와 수소차 위주로 앞으로 그런 관련주가 좀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여전히 수소에 주목을 하고 네, 계시네요. 예. 또 전기차라고 하면 2차 전지 관련주 네네네. 이쪽도 계속 보고 계시고요. 섹터별 유망 업종 두 분께 이제 말씀을 들어봤는데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이제 투자 전략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전략 끌고 가실 계획이세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수급.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 투자자라든지 기관들이 주도하는 시장이 아니라 외인 자본입니다. 그렇죠. 외인 자본이 들어올 만한 어떠한 메리트가 없으면 시장은 계속 하락할 거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 코로나 관련된 이 전 세계적인 어떠한 그 이슈가 계속될 경우에는 개인들 그 외국인 수급이 좀 적은 종목들 있죠. 그러니까 중소형주 위주의 장소의 테마주 장세로 흘러갈 것이고 만약에 이게 빠르게 좀 진정이 된다라고 하면 실제로 외인들이 투자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 이제 200 종목이라든지 코스닥 150 종목 위주의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조금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소장님께서는 긴 호흡으로 어떤 전략 끌고 가실 계획이세요? 저는 이제 20년 전업을 했으니까 항상 제 스타일에 맞는 저에게 맞는 거 바닥에서 회사 좋고 실적 좋고 거래량이 좋고 또 이제 끼가 있는 종목 또 잡았을 때 급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에게 맞는 그런 종목을 이렇게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싶은데 좌우지간 회사 좋고 실적 좋은 종목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해서 이제 저 자신대로 전략을 좀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요 질문 드리고 마무리해야겠네요. 이제 STS 자격증 접수 지금 받고 있거든요. 네네. 응시자분들께 합격자로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일단 매매 수수료하고 이제 가치주 위주의 종목이기 때문에 단타보다는 정말 펀드 매니저 관점에서 입각해서 종목을 발굴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치주다 보니까 국제 정세와 지수의 영향이 큰 만큼 바텀업 방식보다는 탑다운 방식으로 종목을 발굴하시는 게 합격의 지름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탑다운 전략 말씀 주셨고 소장님 네, 마무리 전략. 사실 이번 시험이 쉽지 않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필기도 좀 약간 힘들었고 실기는 더 힘들었는데 일단 항상 노력하는 자에게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노력하시고 또 실전 투자는 제가 또 잘하니까 힘드신 분들은 또 연락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도와드리는 형태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두 번 말씀 여기서 정리해야 되겠네요. 최명성 소장께서는 이어진 상담 코너를 위해서 네. 자리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합격자 정희준 씨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